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이제 두 가지 1탄, 2탄으로 나눠서 오늘은 원칙 설정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2탄에서는 매매일지 작성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실천해 오고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공부하시는 과정 가운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칙 설정하는 방법과 또 원칙이 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원칙을 조금 제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눠봤는데 먼저 목차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면 원칙은 이제 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문제약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란 기준은 보통 나누자면 수급주 대형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테마주를 할 것이냐, 이 두 개에 따라서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급주 위주로 매매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겠다. 이거를 먼저 설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둘 다 각각의 기준을 가지시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일봉 차트에서 일봉의 기준도 있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면 종목 선정, 수급주 테마주, 일봉, 분봉,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지수나 수급, 재료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매수 시간, 장초냐, 장막판이냐, 장중이냐, 매도 시간, 사고 나서 다음날 오전에 파느냐, 오후에 파느냐, 아니면 손절 기준, 이런 것들 순서로 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은 수급주와 테마주가 있고, 일봉에서는 나는 전고점을 뚫고 안착한 차트에서 들어간다. 혹은 이렇게 뚫어준 데서 들어간다. 아니면 충분히 눌려서 5일 이평선 부근에서 들어간다. 이런 일봉상의 기준을 어느 정도 이제 안목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장으로 원칙에 적어 두시거나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봉에서는 121선 기준으로 눌림에서 간다. 아니면 분봉에서 지지가 확인될 때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분봉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만 종가 베팅을 한다. 혹은 뭐 미선물이 상승할 때만 종가 베팅을 한다. 이런 지수나 시황 관련된 걸 기준으로 삼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수급 요 밑에 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일자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온 종목에서 매매한다. 혹은 뭐 그런 기준을 복합적으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예를 들어서 빅히트 상장이 10월 달에 있으니까 뭐 DPC나 넷마블이나 그 상장 일 전까지만 매매를 한다. 뭐 그런 식의 재료에 대한 기준을 둘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종목 나는 테마주에서 일봉은 어떤 자리에서 분봉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를 문장화 해놓고 그걸 지키는 거죠. 어떤 시간대에 들어가서 어떤 시간대에 판다. 그렇게 매매일지가 아니라 원칙을 설정하시고 최대한 같은 자리를 계속 하시다 보면 그 자리가 내가 아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와 시간대와 위치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한 자리, 나한테 맞는, 나의 성향이 맞는 그 자리를 잘 찾으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에서 확률을 높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원칙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잘하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엄청 능력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베팅도 해보시고 종배도 해보시고 뭐 장중 매매도 해보시고 스윙 장투 다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승률이 높았던 것을 매매 원칙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면, 요까지는 누구나 설정하실 텐데,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잊기 마련이고 다 까먹고 결국 다시 되돌아가서 과거에 했던 짓 또 하고 또 털리고 다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나고 나면 까먹기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래야지 했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네이버에다가
저 혼자만 볼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매 원칙을 계속 기록했었거든요. 그 기록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일지를 써보자 했던 건 2016년이에요. 2016년도에 보면 이렇게 그전 공부의 역사 뭐 이렇게 막 적어 놓죠. 막 이렇게 그리고 이름을 달면서 매매 원칙을 이렇게 무슨 방법 이렇게 스스로 적어요. 2016년도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원칙을 세우지 않았고 2017년부터 뭔가 뭐 이름 막 달아가지고 쓰고 확인 매매, 뭐 모닝 돌파 매매 이런 식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한 해 뭐 4개면 거의 특별한 게 없죠. 그리고 이때 벌써 약간 교만해서 원래 그런 말 아시죠? 유레카를 한 100번 정도 외쳐야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벌써 유레카 한번 외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 투자 방법. 그런 게 어딨어요. 아직 깨달을 게 태산인데 아직도 털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종가 베팅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부터 또 계속 투자 방법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서 보시면 2018년 보면 쫙 있고 수급의 주인 엑셀도 있는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료 강의를 들은 게 수급 단타한 카페에서 수급의 주인 강의거든요. 눌림 매매 달인이시죠. 요분 매매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 뭐 이렇게 좋은 글 있으면 옮겨도 놓고 2018년도에 계속 개정하면서 막 무슨 매매 합니다. 바로 2018년도도 크게 없죠.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매매 원칙이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약간 각이 잡힌 거죠. 스윙이냐 단타냐 장투냐 각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디테일하게 매매를 자주 수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아치 매매법이라고 적혀 있다가 9월 이제 다음 장으로 보면 9월 8월 달부터는 19년 8월 달부터는 종배법으로 다 바뀌거든요. 결국 이때부터 종배가 돈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종배의 시작, 주도주 종배법 버전 1이 나왔죠. 지금 버전 7, 결국엔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9월 달에 약간 매매법으로 다시 바뀌면서 살짝 이게 많은 좀 헤매는 기간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합니다. 그러다가 쭉쭉 가는데 3월 달에 종배법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수익이 또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배로 자리 잡게 된 거고 나한테 맞는 게 종배구나. 종배 중에서도 뭐 눌림도 돌파도 하지만 그래도 눌림 위주의 매매가 가장 확률이 좋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300%, 400%, 500%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종배법을 또 4월달 수없이 5월달도 엄청 조건 바꿔가면서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막 산 넘어 돌긴 도는데 이렇게 넘어 쭉쭉 넘어가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 매매법을 보면 주도주 종배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버전 7 최근에까지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듯이 이렇게 주도주 종배법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건 이렇게 많은 걸 돌아서 왔는데 마지막 매매법은 단 3줄입니다. 그냥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제 친동생한테도 알려줬지만 뭐 단 3줄에도 똑같은 종목 매수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안 해도. 그래서 엄청 단순해졌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매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만의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쭉 적어보면 이렇게 자기가 변화해왔던 나의 생각의 흐름을 다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되돌아가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원칙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2탄에서 설명해드린 이 각각의 매매 일지를 다 기록해 두셔야지 이 매매법으로 어떤 매매를 했다가 이렇게 넘어갔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하는 습관 가지시면서 매매 원칙 세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매매 원칙을 세우실 때 주의하실 사항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매매 원칙이 너무 디테일해 가지고 뭐 하나부터 10까지 일봉 분봉부터 이제 들어가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설정을 해 두시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시황을 보지 못하고 뭔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제 잘 될 때는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시황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을 텐데 너무 좁혀 놓으면 오히려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냥 풀어놨으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풀어놓으면 뭐 내동매매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뭔가 유연해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잘 고려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 원칙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잘 설정하시고 원칙 지키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탄에서 제가 매매일지 작성법도 설명해 드리면 그것과 원칙과 다 기록으로 남기셔서 생각이 되돌아가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 발전하시는 다들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고 내일 또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